병원에서만 한 22만 주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업무가 너무 많다. 달아러 오셨어요. 네. 주말 뿐더러 계속 일했었거든요. 사람이 들어와야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업무고 너무 막막하기만 하네요. 올해 축산업계는 근심이 깊었습니다. 구제역을 시작으로 4년째 종식되지 않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기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럼피스킨병과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까지. 이렇게 제1종 법정 가축전염병 4종이 모두 발생한 사상 초유의 해였는데요. 가축전염병이 빈번히 발병하면서 방역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일할 수의직 공무원들이 부족해 방역에 공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럴 수 이슈에서 그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지난 10월 19일 충남 서산의 한우 농장에서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이 국내 최초로 발생했습니다. 럼피스킨은 모기와 같은 흡혈곤충에 의해 감염되고 전파력이 높아 국내에서는 제1종 법정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가만 먹길래 이제 곧바로 전화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판단하고 그렇다. 알아서 그렇지. 방역 당국은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높이고 전국 한우 농가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전국 407만 마리의 소에 백신을 접종하고 럼피스킨 발병 차단에 안간 힘을 썼습니다. 백신 접종 후 3주가 지난 무렵 충남 홍성의 한 한우 농장을 찾았습니다. 140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는 이근우 씨. 처음 겪어보는 생소한 질병을 맞닥뜨린 후 지금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은 적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그 최초의 충남 서산으로 시작이 됐던 병이 점점 퍼져나간다는 소식에 저희 축산농가들은 굉장히 사실은 이런 질병이 돌 때마다 겁이 나요. 일단 움직이지 못한다는 거에 대한 불안감과 또 점점 더 퍼지지 않을까 막 꿈도 꾸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병이 돌면 사실 살아있는 소를 죽인다는 게 사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럼피스킨 백신은 피부와 근육 사이에 있는 피하 조직에 주사해야만 항체가 제대로 생길 수 있어 전문성이 필요한데요. 수의직 공무원과 같은 전문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50마리 이상을 키우는 농가에서는 농민들이 직접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저도 이게 지금 140마리를 백신을 받고 하루 만에 다 접종을 하는데 6시간, 5시간 걸렸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진짜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저도 혼자 하다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와이프한테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옆에서 좀 봐달라고 하면서 접종을 혼자서 다 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이 턱없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인원들이 일일이 한 농가 한 농가 다 찾아다니면서 할 수 없는 게 사실 현장의 지금 실태인 것 같아요. 반복되는 가축 전염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는 돼지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데다 치사율이 100%에 달해 4년째 양돈 농가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6% 정도가 홍성군에 있는데 그 양돈 분야만 해서요 65만 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외지에서 위탁돼지도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은 바이러스도 많이 들어오고 계절적으로 겨울에는 PD라는 그 설사 바이러스 때문에 자돈들 다 폐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PRRS라는 바이러스가 있어요. 근데 그 바이러스는 지금 변형이 심해갖고 농가들의 피해를 엄청나게 주고 있어요, 지금도. 여기는 이제 차량이 여기를 밟으면 센서에 의해서 작동이 돼요, 이게. 질병 발생을 막기 위해서 농장주들은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는데요. 농장을 출입하는 차량을 비롯해 축사까지 철저히 소독하고 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 분 계세요. 두 분이 모든 축종을 다 하다 보니까 힘드시죠.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아요. 홍성에는 어떻게 보면은 축산의 메카가 되는 군인데 수의직들이 너무 없어요. 항상 농가 입장에서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농민들은 가축 방역관들이 왜 부족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제작진은 가축 방역관을 비롯한 수의직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를 찾아가 봤습니다. 이른 아침 서유덕 방역관이 약품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축산농가 방문을 앞두고 챙겨야 할 짐이 많아 보이는데요. 이미 트렁크에도 짐이 한가득입니다. 요건 이제 소독약이고요. 저희 결핵병 발생했던 농가에 재검사 가는 거라 이제 소독 목적으로 이거 하나씩 이제 드리고 있습니다. 갈아입을 방역복과 장화까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출발합니다. 지금은 청양의 한우 농가를 방문하는 길인데요. 충남 동물위생시험소 본소에서는 홍성을 비롯해 보령, 청양의 축산농가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양 쪽에 전에 결핵병이 발생한 농가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결핵병 발생한 농가는 이제 저희가 60일에서 90일 사이에 간격을 두고서 이제 재검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 농가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2번째 검사를 하러 가는 겁니다. 도착하자마자 축사 앞에서 모두 방역복으로 갈아입는데요. 장화도 갖춰 신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가축 방역관들. 이곳에는 90마리의 소들이 있는데요. 검사와 체열을 위해서는 축사 안으로 들어가 직접 소들을 상대해야 합니다. 서유덕 씨의 임무는 결핵 진단을 위해 소 꼬리에 주사를 놓는 건데요. 소들이 놀라 움직이면 성인 남성의 힘으로도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험하진 않으세요? 흔들리고 하시고. 가끔 발로 차요. 발로 차이기도 하세요? 네. 뒷발에 차이거나 뿔에 받치기도 다반사. 적은 인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 위험한 순간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뿔에 한번 다치셨던데 괜찮으세요? 그래도 내일 가봐야 알아요. 지금 현재는 괜찮은데 맞은 즉시는 안 아픈데 다음날 멍이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일 한번 가서 소들이 원래 힘이 세가지고 멍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체열을 해가지고 저희 실험실에서 감마이터패로 검사를 하는 거를 이제 앞에서 체열한 혈액으로 하는 거고요. 꼬리에 이제 반응 주사 PPG라고 결핵균에 반응하는 단백질 주사를 놔가지고 결핵에 감염된 개체면은 꼬리에 제가 주사 놓은 곳에 이제 좀 부풀거든요. 그게 일정 기준 이상으로 부풀면은 그 개체는 결핵 양성이라고 판정을 하는 그거를 이제 놓는 거예요. 이번엔 홍성의 돼지 농장. 지난 5월 국내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검사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에서도 구제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팀장님 아까 구제역 검사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제역이 어떤 거예요? 구제역도 돼지나 소 같은 우지리한테 걸리는 질병인데요. 일단 이것도 럼피스키병처럼 해외에서 우리나라로 유입된 전염병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백신으로 컨트롤하고 있어가지고 농가분들 백신을 다 놓으셨는지 저희가 백신 항체를 확인하러 왔고요. 야외에서 있는 바이러스가 돼지한테 있는지 확인하러 왔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점점 짧은 주기로 발생하고 신종 전염병 또한 계속 발견되는 상황. 방역관들은 오늘도 가축 전염병을 최일선에서 막는다는 사명감으로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이고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형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나으셔도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제 생각보다 많이 덥네요, 그죠? 아우. 팀장님
이거 하면서 제일 힘드신 게 뭐예요?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채취도 하고 이제 이걸 가지고 가서 안에 실험실에서 실험까지 다 완료를 저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지금 구제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량이 저희 충남에서만 한 22만 두 검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업무가 너무 많다. 구제역도 지금 해외에서 유입된 전염병이고 지금 최근 럼피스킨병도 이제 유입됐잖아요. 신종 전염병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런 전염병들 다 책으로만 공부했던 전염병은 저는 지금 현장에 발생한 상황인데 지금 계속 발생하는 상황이고 지금 어제도 지금 조류인플루엔자가 또 발생을 했어요, 국내에. 그래서 이렇게 전염병들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사람이 들어야 일을 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업무를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안 할 수가 없는 업무고. 그래서 저희도 좀 걱정이에요. 근데 저희도 어떻게 할 만큼은 했는데 모르겠어요. 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막막하기만 하네요. 예. 가축 방역관들은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까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임상 검사를 비롯해 시료 채취와 역학 조사, 소독, 점검은 물론 살처분까지 모두 가축 방역관들의 몫입니다. 축사를 다녀온 서유덕 방역관도 실험실에서 혈액 분석 작업을 하는데요. 농가들이 검사 결과를 애타게 기다리기 때문에 분석 작업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상황. 업무 범위도 넓고 비상 상황도 많아 개인 시간을 반납하는 일이 많습니다. 2015, 16 시즌에 이제 저희 도에서 그 고병선 조류인플루엔자가 제일 많이 발생했거든요. 예. 441만 수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 정도 살처분을 했는데 하루에 잠을 3시간 잤고요. 그때는 그 8개월 동안 단 하루도 못 쉬었어요. 예. 주말은 뿐더러 크리스마스, 뭐 저에게 돌, 뭐 저희 집 이사할 때도 하루도 못 쉬고 계속 일했었거든요. 제가 잠꼬대를 했대요. 전 뭘 하는데 자는데 막 야 빨리 묻을게요. 그러니까 그 고병원성 A에 걸리면 살처분하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이제 묻었냐고 살처분 다 했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이제 다 묻었습니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걸 잠꼬대로 제가 자다가 예 묻었습니다. 네, 뭐 이런 거를 와이프가 듣고 되게 불쌍해서 이불 덮어줬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 일을 하겠다는 지원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선발 예정 인원이 33명인데 이거는 충청남도하고 시군 다 합한 겁니다. 그런데 2명밖에 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충청남도에 도로다가는 1명, 그 당진시에 1명, 33명을 선발했는데 2명이 들어온 거는 제 31년 동안 공무원 생활하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금 올해만 해도 이제 3명이고 내년에는 4명이 퇴직할 예정인데 이런 식으로다가 충원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가축 방역관은 1,152명으로 적정 인원 대비 41.1% 부족하며 충남은 미충원율이 27.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럼피스킨이라고 해외 악성 전염병 같은 경우 대처하는 인원들이 발생된 데를 들어갔다 오면은 일주일간 못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못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못 들어가는 사람 빼놓고선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야 되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발생됐다든가 다시 이제 신고가 들어오는 데는 우리가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충남 동물위생시험소에는 군복무를 대신해 근무하는 공중방역 수의사들이 있는데 수의직 공무원 지원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 혼자서 이제 충남 전체에 있는 그런 닭 농가들 AI 검사를 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달에 2회씩 진행을 하는데 그 물량이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신체적으로도 많이 고생을 했고 그런 점들이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질병이 터지면 그 주말이나 아니면 근무 외 시간에 불려 나와서 일을 해야 될 때가 종종 있는데 언제 불시에 불려 나올지 모르니까 그게 좀 부담이 되고 거의 대부분은 임상 쪽을 생각하고 오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솔직히 비임상 쪽을 가고 싶어 하는 친구들도 공무원보다는 이제 기업체, 뭐 연구소 같은 데나 아니면 이제 뭐 사료회사 이런 데를 더 선호하는 것 같기는 해요.
결국 청년 수의사들은 가축 방역의 과중한 업무량 때문에 수의직 공무원을 선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임상 수의사를 처음 했을 때는 한 5천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쪽에서는 한 7급으로 들어오면은 한 2천, 한 500에서 800 정도 받으니까 차이가 많이 나겠죠. 타 직렬보다 이렇게 기회가 적고 또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왔다가도 몇 달 못 버티고 또 나가고 이렇게 하는 악순환이 계속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들의 인력난에 대해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담당자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젊은 수의사님들이 저희 쪽 공직에 유인되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기존의 사명감 갖고는 이제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젊은 수의사님들이 들어올 수 있는 특단의 어떤 조치라든지 그런 유인책이 좀 별도로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볼 때는 방역 수당을 조금 인상을 해주고 열악한 저희 근무 여건이나 환경을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상위 직급을 조금 확대해서 승진 적체가 없이 들어와서 공직의 만족감을 느끼고 사명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대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의직 공무원 처우 개선 문제는 결국 법령 개정이 먼저인데요. 법에 없는 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규정을 좀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조금 늦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해결의 열쇠를 쥐고 있는 상황. 해당 부서를 찾아가 입장을 물었습니다. 좀 수의직 공무원들을 기피하는 것을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 점을 개선하려고 이제 근무 여건이라든지 또 너무 과도한 업무 같은 걸 좀 분산하는지 이런 것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또 수의직 공무원 수당 상향을 위해서 이제 내년도 수당 상향을 위해서 지금 이미 그 의견 같은 건 제출한 상태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 협의해 나갈 계획이고요. 또 공무원들 업무 조금 분담을 하고자 민간 쪽 수의사들이랑 좀 같이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면서 내년 예산도 그런 쪽을 좀 더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의 구체적인 요구에도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응책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오늘도 방역의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는 가축 방역관들의 모습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수의직 공무원 부족은 최근 들어 제기된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현장에선 차질이 생겨왔고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정부는 여전히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작진이 만난 20년 차 가축 방역관은 이대로 가면 향후 몇 년 안에 현장에 나갈 방역관이 없어질 수도 있다며 가축 방역관 부족은 우리 식탁의 안전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거라는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수의직 공무원들의 처우를 개선할 방안을 마련하고 방역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건설부터 제조 분야까지 근로 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는데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산업안전 기획감독을 진행했습니다. 당시 기획감독을 진행했던 근로감독관을 현지인에서 만나봤습니다. 법 위반이 경미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방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적극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좀 비용이라 생각해가지고 삭감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이게 개선이 안 돼서 계속 이제 추락김 그런 부딪힘의 위험이 계속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 정봉수입니다. 여기는 추부 농공단지로서 다양한 업종들이 입주해 있고요. 영세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지도하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게차 시동키를 분리하지 않아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개선해 하셨나요? 지게차 같은 경우는 그 위험물 기계인데 예. 그걸 아무나 다 접근할 수 있게끔 키가 그 지게차에 꽂혀 있었습니다. 현장 담당자, 관리자급만 열 수 있게끔 키박스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그래서 필요할 때 담당자에게 보고 후에 키가 분출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화물차주분들이 그 화물 위에 올라와서 작업을 하시다가 추락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안전 사다리도 구비하고 또 안전모도 착용하시고 또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하시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계속 이런 안전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권장하고 감독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안전 문화가 정착돼서 늘 작업하실 때 안전 보호구를 착용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정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업자가 작업을 하다가 손이 이렇게 들어갈 염려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제 끼임 위험이 있다 해서 여기에 이제 방어구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요. 이후로는 여기에 대한 뭐 위험성뿐만 아니라 끼임 사고도 지금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작년까지는 우리가 나가서 이제 적발해서 형사 처벌하는 쪽으로 위주로 했었는데 그런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산재 위험에 대한 인식을 자극하고 그다음에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이런 그래서 저희들이 위험성 평가 특화 점검이라는 걸 별도로 올해 새롭게 실시했습니다. 위험 요인을 어떻게 발굴하고 근로자들 참여하에 그런 것들 발굴해서 개선하는 거를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지도하고 컨설팅해주고 있습니다. 부장님 씨가 오늘 그 시정 완료된 상태하고 그 사업장을 좀 전반적으로 봤는데요. 뭐 추락 위험이라든가 끼임 또 부딪힘 위험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하신 것 같고 다만 이제 아쉬웠던 게 그 통로에다가 이제 물건들을 좀 조치해가지고 그 통행에 방해가 되는 게 있었어요. 화물차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마트 에어 조끼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도입하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작업 현장에서는 뭐 작업자들이 어떤 주어진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다 보면 안전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업 시작 전에 어떤 위험 예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통해서 안전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그 계획 감독했던 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이제 또 매주 둘째 주, 넷째 주 수요일에 우리 현장 점검이날 운영하잖아요. 이게 아무래도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선 면에서 좀 즉시 개선이 안 되고 안전 시설에 대한 그 개선 들어가는 그 지출은 그래서 비용이 아니라 그 인적 자본을 보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기업의 경쟁력이 우수한 그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됩니다. 그 본인 소재 농장에서 벚나무 이식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나무의 그런 전도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제대로 조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미처 조치를 잘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현장 여건상 작업이 하기가 어려워서 잠시 그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한리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1대 29대 300. 그래서 경미한 사고가 300번 일어나고 그다음에 진짜 사고 일어나는 건 29번. 그다음에 중대 사고 1번. 그런 이제 경미한 사고가 계속 발생한다는 거는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만이 안전한 사업장을 만들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동 현장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3대 유형은 추락과 끼임, 부딪힘입니다.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만큼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기획감독 결과 총 233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개선 기회를 부여했지만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행정조치와 사법조치도 시행될 예정인데요. 작은 사고가 잦아지면 곧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또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갖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려는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 시사인 대수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